대선을 50여일 앞두고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암살 시도가 또 발생했습니다. 극심한 분열 양상 속에 초박빙 판세로 치러지는 대선판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대통령 선거의 최대 경합지인 펜실베니아주가 오늘부터 실시하려던 사전투표가 소송으로 인해 연기될 전망입니다. 연방정부가 리얼 아이디법 전면 시행을 당초 예정한 내년 5월에서 2년 더 연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면 시행이 아닌 2년간 단계 도입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서 내년도 소셜연금 인상률이 3% 미만에 그칠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질 물가와 격차로 은퇴한 노인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이 타운 탄생 125주년을 맞아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다양한 볼거리는 물론 먹거리와 대규모 장터까지 만들어 주민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대선을 50여일 앞두고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암살 시도가 또 발생했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신변의 위협을 받으면서 극심한 분열 양상 속에 초박빙 판세로 치러지는 대선판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비밀 경호국과 플로리다 현지 경찰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 있는 자기 소유 골프장 5번 홀과 6번 홀 사이에서 골프를 치던 중 주변에서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경호를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앞서가던 경호국 요원이 골프장 외곽 덤불 사이에서 무장한 남자가 AK-47 계열 소총을 겨누는 것을 보고 그 방향으로 총을 발사한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치지 않았고 즉각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다가 이후 인근의 마러라고 자택으로 이동했습니다. 용의자는 경호국의 사격에 총을 떨구고 현장에서 차를 타고 도주했으며 그가 실제 총을 발사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경호국은 밝혔습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용의자 간 거리는 불과 300에서 500야드로 조준경을 장착한 소총으로 맞추기에 먼 거리가 아니라고 수사당국은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그가 도주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차와 번호판에 사진을 찍어 경찰에 넘긴 덕분에 인근 지역 고속도로에서 체포됐습니다. 용의자는 58세 남성 라이언 웨슬리 라우스로 수사당국은 용의자의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수사를 주도하는 연방수사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총격 직후 지지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난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라며 내 목숨을 겨냥한 또 다른 시도 이후 내 결의는 더 굳건해졌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경찰에 체포된 총격 용의자는 50대 미국인 남성입니다. 그는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한다는 소신과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정책에 심한 불만을 노출해왔습니다. 수사당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58세 남성 라이언 웨슬리 라우스를 체포했습니다. 1966년생인 라우스는 하와이에서 살았고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건설 노동자로 일했으며 과거 총기 소지 혐의 등으로 8번 체포된 전력이 있습니다. 그는 다양한 정치적 성향을 노출한 가운데 한때 지지하던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우크라이나전 이후 크게 실망해 등을 돌린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라우스는 자신의 SNS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큰 관심을 보였고 과거 우크라이나 자원병을 다루던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몇 개월을 보냈으며 탈레반을 피해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한 군인 중에서 우크라이나를 위해 싸울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라우스는 SNS에 정치적인 글을 자주 올렸고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분노를 적극적으로 표출했습니다. CBS에 따르면 라우스는 지난 7월 펜실베니아에서 일어난 트럼프 암살 시도 이후 X에 난 2016년에 당신을 선택했지만 이제 크게 실망했고 당신이 사라지면 기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현재 페이스북과 X 등은 라우스의 계정을 폐쇄한 상태입니다. 한편 라우스의 아들은 아버지가 평소 암살을 시도할 정도의 과격한 인물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CNN에 아버지가 사랑스럽고 배려심이 많고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성격 외에는 할 말이 없다며 제가 아는 아버지는 미친 짓을 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일이 과장됐을 뿐이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의 최대 경합지인 펜실베니아주가 오늘부터 실시하려던 사전투표가 소송으로 인해 연기될 전망입니다. 펜실베니아주 지역 매체 스포트라이트 PA는 14일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 때문에 투표가 지연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컴벌랜드 카운티의 선거 당국자인 베서니 살자룰로는 투표 용지가 16일에 발송될 것이라는 소식은 정확하지 않다며 우편 투표와 부재자 투표는 선거 3에서 4주 전에 발송되며 이번 대선에서도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는 당초 오늘까지 우편 투표 신청서를 처리하려 했습니다. 신청자들은 투표용지를 수령해 기표한 뒤 카운티의 사무실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펜실베니아주 법원에서 제3후보의 투표용지 표기와 관련해 소송 4건이 진행 중으로 용지 인쇄가 늦어지게 됐습니다. 외부 업체를 통해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때문에 후보자가 확정되고 투표용지가 정확히 편집된 후 인쇄돼 카운티 유권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현지 매체에 따르면 펜실베니아주 대법원은 지난 13일 투표용지 봉투에 적절한 날짜가 기입되지 않은 우편 투표는 개표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주당 소속 조시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는 법원이 유권자들의 편에 서지 않아 안타깝다며 중요하지 않은 날짜 오류를 범한 유권자의 표도 개표될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방정부가 리얼 아이디법 전면 시행을 당초 예정한 내년 5월에서 2년 더 연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면 시행이 아닌 2년간 단계적 도입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교통안전청이 지난 12일 발표한 제안에 따르면 리얼 아이디법 시행은 당초 예정대로 내년 5월 7일부터 시작되지만 2027년 5월 5일까지 2년간 단계적인 도입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5월부터 공항이나 연방정부 관공서 출입 시 신분 증명을 위해 리얼 아이디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연방정부가 공인하는 대체 신분증 등이 요구되지만 2027년 5월 5일까지는 출입이 거부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단계적 시행 기간 동안 공항 등에서 리얼 아이디가 없는 승객의 경우 기존 신분증을 제시하면 출입은 가능하지만 리얼 아이디가 필요하다는 서면 경고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점진적 시행안은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3번 이상 경고를 받는 승객의 경우 출입이 금지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TSA는 밝혔습니다. 이 같은 단계적 시행을 통해 리얼 아이디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2027년 5월 5일부터는 리얼 아이디법을 전면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5년 제정된 리얼 아이디법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테러리스트나 범죄자가 신분증을 위조 또는 도용하지 못하도록 각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기준에 맞춰 운전면허증 등 각종 신분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2023년 5월부터 리얼 아이디법에 따른 공항 출입 제한 등을 전면 시행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 사태 등을 이유로 2025년 5월로 연기한 바 있습니다. TSA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미 전체에서 발급된 리얼 아이디 운전면허증은 전체 신분증의 56%에 그치고 있습니다. 소셜연금은 매년 조금씩 인상되고 있습니다. 매년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내년에 인상될 부분을 예상해 봅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면서 전문가들은 소셜연금 내년 증가율이 3% 미만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이 2025년 생활비 조정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할 세 숫자 중 첫 번째 숫자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내년 월별 지급액이 적은 숫자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금 근로자 및 사무직 근로자를 위한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 7월 1년 전보다 2.9% 상승했습니다. 생활비 조정액은 연방 인플레이션 지표가 7월, 8월, 9월에 매년 얼마나 변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제 지급액에 가까운 2025년 최종 수치는 10월에 발표됩니다. 지난해 인플레이션 수치를 기준으로 올해 월별 지급액을 3.2% 올렸습니다. 보스턴 칼리지 은퇴연구센터 소속 전문가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진정되면 내년도 조정률이 2.6%에서 2.9%가 될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또 다른 견해는 인플레이션이 올 상반기 6월까지 3%에 머물면서 물가가 정상화되는 것으로 보여서 중요한 거시적 사건이 없다면 내년 사회보장연금 인상률은 2.75에서 3.25%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9%가 인상되면 퇴직연금 월 평균 수령액은 $54 증가하게 됩니다.
올해 인상된 월 지급액 59달러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연간 조정은 지난해 인플레이션이 냉각되면서 급격히 줄었습니다. 2023년의 경우 8.7%가 인상돼 1981년 이후 가장 큰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무더위가 일상화되면서 뉴욕 등 여러 도시에서 최대 실내 온도를 규정해 세입자를 더운 날씨로부터 보호하는 조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링컨 레슬러 뉴욕시 의원은 임대인이 임대주택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6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실외 온도가 화씨 81도를 초과할 때 주택 내부 온도는 화씨 78도 이하로 유지돼야 합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임대인은 4년간의 유예기간 안에 해당 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후 조치 미이행 시 매일 최대 1,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미국 내 많은 지역에서 유사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의 댈러스와 휴스턴, 캘리포니아주의 팜스프링스, 메릴랜드주의 몽고메리 카운티는 지역별로 화씨 80에서 85도 사이에서 온도 기준을 정해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더운 도시 중 하나인 피닉스에선 세입자가 서면으로 불만을 제기한 후 10일 이내 임대인이 에어컨을 수리해야 합니다. 임대인들은 이 같은 움직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냉방 시스템 설치 비용으로 인해 임대료를 올리거나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미 에어컨이 설치된 세대의 경우엔 전기요금 비용이 에어컨 사용을 주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연방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전역의 연간 냉방 비용은 극심한 더위로 인해 지난 10년 동안 50% 이상 증가했으며 2020년에는 미국 가구의 10분의 1이 건강에 해롭거나 안전하지 않은 온도로 집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4년제 대학 졸업장의 유무가 평균적으로 2배가량의 연봉 격차를 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동일한 전공 분야에서 동일한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라도 출신 학교가 어디냐에 따라 최대 13만 달러가량의 연봉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미국 청년 남성의 지난해 연평균 소득은 7만 7천 달러에 달했습니다. 반면 동일한 연령대에 고등학교만 졸업한 청년 남성들은 4만 5천 달러를 벌었습니다. 같은 기간 학사학위를 보유한 청년 여성은 6만 5천 달러를 벌어들였고 학위가 없는 여성의 연봉은 3만 6천 달러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 졸업장으로 미국 청년들의 평균 연봉 격차가 약 3만 달러에 이른 셈입니다. 그러나 같은 학사학위 소지자들끼리의 연봉 격차는 더욱 극심했습니다. 지난 4일 급여 데이터 제공업체 페이스케일은 300만 명 이상의 미국 대학 졸업생의 학력과 경력을 취합해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졸업생들의 연봉 중간값을 집계했습니다. 조사 결과 같은 전공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끼리도 출신 대학에 따라 최대 13만 달러까지 연봉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졸업생 연봉 1위를 차지한 건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입니다. MIT 학사 졸업생 중 1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동문의 연봉 중간값은 19만 6,900달러로 조사 대상이 된 1,500여 개 대학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프리스턴 대학이 19만 4,100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졸업생 연봉을 기록한 학교는 그레이트 레이크 크리스천 칼리지로 6만 5,200달러에 그쳤습니다. 페이스케일은 전공 분야도 출신 대학 못지않게 직업 소득에 영향을 미친다며 특히 스템 전공생들이 인문학을 공부한 학생들보다 일반적으로 더 많은 수입을 올린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이 타운 탄생 125주년을 맞아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다양한 볼거리는 물론 먹거리와 대규모 장터까지 만들어 주민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제공했는데요. 특히 타운홀에는 지난주 협약을 체결한 한국 부안군의 청자가 전시돼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뉴저지 최대 한인타운인 팰리세이즈 팍에 축제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펠팍타운 125주년을 맞아 지난 토요일 타운의 중심 타운홀 앞 브로드 애비뉴에서 펼쳐진 페스티벌은 다양한 공연과 먹거리 그리고 각종 놀이까지 더해져 한인들은 물론 주민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팰리세이즈 팍 타운 폴김 시장은 직접 무대에 올라 그동안 타운 발전을 위해 노력해준 관계자들을 시상하고 행사장을 찾아준 주민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by unity, we create a better quality of life in Palisades Park. And we're doing that, we're showing that in front of everybody here for our 125th anniversary. 한편 지난 10일 펠팍 정부와 우호 협력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한국의 전북 부안군은 이날 타운홀에서 부안군에서 생산된 청자 전시회를 개최해 행사장을 찾은 주민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펠팍시 125주년 기념을 축하하기 위해서 왔고요. 오면서 우리가 축하만 할 일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 부안에 세계 유일무이한 고려 상감청자가 있으니 이것을 한번 우리 한인들한테 좀 펠팍 시민들한테 보여줬으면 좋겠다. 보여드리려고 전시하고 있습니다. 펠팍 페스티벌은 주요 기업들이 후원하고 뉴저지 한인회, KCS, 펠팍 한인 유권자 협의회 등 지역 한인 단체가 대거 참여해 주민들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북한이 지난 13일 공개한 우라늄 농축시설은 2010년 미국의 핵 과학자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가 방문한 영변 농축시설보다 훨씬 발전된 새로운 시설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김정은이 처음 방문한 시설에는 원심 분리기가 섹션마다 280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시설 전체로는 1680개의 원심 분리기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정은이 두 번째로 방문한 장소는 첫 번째 장소와는 다른 곳으로 아직 일부 원심 분리기가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농축시설을 계속 확장하고 있음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두 곳의 시설을 합치면 원심 분리기가 모두 2000개를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첫 번째 시설은 영변의 핵과학연구센터에 있는 농축시설일 가능성이 높으며 두 번째 시설은 영변에서 확장한 시설이거나 영변이 아닌 다른 미확인 지역으로 보입니다. 민간인 최초로 우주 유형 임무를 수행한 억만장자 제러드 아이자크먼 등 4명이 일정을 마치고 지구로 복귀했습니다. 폴라리스던 팀원 4명을 태운 스페이스X 캡슐 드래건이 어제 오전 3시 37분 플로리다주 앞바다에 안착했습니다. 지난 10일 발사된 스페이스X 우주 캡슐 드래건은 11일 지구를 6바퀴 이상 돌면서 최대 고도 1400km까지 올라갔으며 12일에는 아이자크먼과 엔지니어 세라 길리스가 해치를 열고 나와 민간인 최초로 우주 유영을 했습니다. 또 이들은 코와 목구멍에 내시경을 삽입해 기도를 촬영하고 장시간 우주 임무가 인간의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40건의 과학 실험을 시행했습니다. 뉴욕시가 공공장소 스키마스크 착용 금지를 추진합니다. 뉴욕시 의회에 상정된 조례안에는 뉴욕시 내 공공장소와 학교, 보육시설에서 스키마스크 착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위반 시 벌금은 $250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아리올라 뉴욕시 의원은 마스크 착용이 주는 익명성은 범죄자들을 더욱 대담하게 만든다며 공공장소 스키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면 공공안전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종교적인 이유, 직업안전상의 이유, 연극 등 공연 의상의 일부, 헬로윈 등 전통적인 할러데이 의상의 일부, 실제 스킹을 위해 스키 마스크를 착용한 경우 등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플러싱 일부 지역에서 전기 스쿠터 운영을 아예 금지해야 한다는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뉴욕시 의회에 따르면 샌드라 황 뉴욕시 의원은 지난 12일 플러싱 일대에서 공유 전기 스쿠터 운영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황 의원은 과밀한 플러싱 일대에서 전기 스쿠터로 과속하는 이들이 있는 데다 주택, 상가, 입구를 막는 불법 주차에 대한 민원도 다수 접수됐다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브롱스에 이어 지난 6월부터 퀸즈 동부 지역에서도 공유 전기 스쿠터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메인스트리트 등 복잡한 지역에선 전기 스쿠터 프로그램이 시작된 후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고 사용 후 약 40개의 주차구역이 아닌 곳곳에 던져진 전기 스쿠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이 끼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78도, 섭씨 23도, 밤 최저 기온
65도, 섭씨 18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금요일까지 흐리고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